자, 오늘 현대 소설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249페이지 21번의 보기. 일단 뭐 보기 안에 작품의 제목이 함께 설명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설명부터 좀 하고 본문 한번 같이 읽고. 일단 이 작품은 지금 제목이 보니까 낯선 이와 거리에서 서로 고함이라는 지금 제목이야. 그래서 이게 작품 좀 후반 부분하고 좀 연결되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거는 설명 좀 할게. 자, 나와 사내라는 인물이, 그치? 자, 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를 막 주고받는 뭐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근데 요 이제 그 대화 장면은 지금 이제 제목하고 연결된 후반 부분이 있고, 사실 우리 지금 수록 부분, 그 중략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지금 나 이야기가 지금 위주로 나오고 있거든. 이 나가 어떤 인물이냐면은 보기에 따르면, 자, 이 현실의 변화를 소망하나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해 무력감을 느끼는 현대인을 대변하는 인물이다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자, 현실의 변화를 소망, vs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해 무력감이야. 그럼 결국 이제 이건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항상 문학 할 때 이상과 그 다음에 물질과 뭐 자연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결국 이제 뭐라고 하고, 이상과 현실이 그 괴리에서 그지 결국 뭐 하게 된 거라고. 결국 자, 이 이상을 이루지 못하고, 그치? 현실에 안주하고 또는 현실 속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물로 설정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는 무조건 풀릴 수밖에 없거든, 문학은. 그러니까 이 속에서, 그치? 그래서 무력감, 또는 자, 우리 또 현대문에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정체성의 혼란, 이런 것들 막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물은 삭막하고 정체된 현대사회, 현대사는 현실이라고 봐도 돼. 그러니까 그 속에서 자신의 새로운 삶의 가능성은 뭐야? 닫혔어. 그치? 그래서 답답해. 자아를 잃어버린 상실감, 혼란을 느끼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음울한 내면 심리가 기이한 신체 상태로 형상화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제 상실감, 혼란, 답답함들이, 그치? 기이한 신체 상태인데, 자, 종현이 어딨나? 없자. 없나? 준서야, 기이한 신체 상태, 니 좀 딱 이거 보기 봐서 알겠나?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태로 드러나는지, 형상화란 드러나다는 뜻이니까, 그지? 어떤 상태로 드러나는지 좀 판단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몸에서 뭐 하라고, 걸으라고 조금 명령 주는 그런 어떤 상태로 드러난다. 저도 읽으면 알겠지, 그죠? 어쨌든, 자, 그런데 자신에게 오롯이 집중하는 이런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음울한 내면에서 벗어나 뭐 하는, 자,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는, 그지? 회복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제시가 되고 있다는 점 똑똑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여기 전반 부분에 따르면은 이상한 현실의 괴리 속에서, 그지? 막 무력감 느끼고 혼란 느끼고 답답함 느끼고, 그지?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신체적인 어떤 저기 상태, 그지? 가 제시가 되면서 이로부터 뭐 한다고? 무력감을 이겨낸단 말이지, 그지? 그걸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아마 어딨노? 걷기라고 표현됐을 거예요. 걷기. 그치? 그래서 즉 이 작품에서 걷기는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고자 하는 몸부림이자 노력이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때 신체적 상태라는 것은, 자, 그리고 이제 걷기를 계속해서 몸에서 명령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회복에 대한 어떤 의지라든지 노력을 보이는 그런 내용으로 좀 흘러간다요. 요게 중략 이전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중략 이후 장면에는 사내라는 인물과 대화가 나오는데, 사실 요게 그 사내와의 대화 속에서, 그치? 나가 왜 걷는지나 뭐 이유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을 뿐이지, 사내의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이게 생략된 부분에 따르면은, 포략된 부분에 따르면, 이 사내도 사실은 삶의 방향을 상실한 채로, 그러니까 이게 한 여인, 이 사내가 한 여인과 사랑을 나누는데, 이 여인이 매일 뭐 한 8시부터 한 11시 정도, 한 3시간 정도만 매번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마다 막 공허함을 느끼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그런단 말이지. 그 과정에서 이제 항상 그 3시간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제가 돈 드릴 테니까 저랑 얘기 좀 하고, 그런 식으로 때우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나랑 우연찮게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사내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여인이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역시 또 삶의 방향을 상실한. 결국 앞에 나오는 나랑 비슷한 거야. 무력감 느끼고 정신성 혼란을 느끼고 그런 인물이거든.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작품의 어떤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런 현대 사회에서 현대인들이 겪는 어떤 불안이라든지,
그지? 또는, 자, 좀, 자신 어떤 이상한 현실의 괴리, 이런 것들을 나와 사내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지 않았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록 부분은 요 정도까지 메인이지만은 만약에 여기에 연결해서 나오면은 그 뒤에 내용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 정도로 간단히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자, 요 밑에 사실은, 물론 굵은 글자 위주로, 그지? 자, 읽고 와서 바로바로 풀어도 되지만 논리적으로 딱 풀었을 때, 자, 이게, 이 1번 선택지 같은 경우 너희가 딱 판단했어. 봐봐. 내가 대리점의 점장은 될 수 있으나 다른 더 무엇이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자,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대리점 점장은 될 수 있다는 건 되게 어떤 결과야? 현실적인 결과야. 그치? 그런데 다른 더 무엇이 될 수는 있을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렇지? 걱정하는 것은 결국엔 뭐야? 이상을 이루지는 뭐야? 못할 것이라는 어떤 답답한 무력감 아니냐? 그치? 그런 점에서 이것은 지금 이제 가능성이 닫혀버린 이상을 실현하기 어려운 모습을 드러낸다. 판단이 돼야 된다. 이런 연습들 자꾸 좀 해주셔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너희 어렵게 느껴가지고 내가 밑에 안 할 건데 계속 이렇게 한번 호응해서 연결해보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이상, 정신, 자연 나오면 이상과 현실, 정신과 물질, 자연과 속세는 항상 대립적인 요소로 그렇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어쨌든 18번은 서술상 특징 묻는 문제. 한 3분의 1 지점까지만 읽어도 정답 나옵니다. 그치? 그러니까 전체가 필요하진 않으니까요. 19번은 실시간 문제군요. 그치? 기억부터 인덱스 5개짜리. 20번의 스몰 AB가 자 보니까 지문의 전체 본문의 왼쪽 하단에 나오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 단을 근데 보니까 누군가 있지 어디에? 큰 단편에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누군가 있지 뭐야? 대화에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요 대화까지 읽고 가서 풀면 되겠다. 아니 그 이유는 필요가 없을 거니까요. 그래서 전략 어느 정도 세웠다면은 이제 본문 1거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247페이지 본문 한번 읽어볼까? 자 그래서 기업부터 바로 시작을 하네. 그래서 산업사회 혹은 기술문명의 꽃이라 불리는 자동차를 팔러 다니다 보면 자동차 판매원인가 보다. 그때마다 돈의 가치 위력을 절감하게 돼. 절감은 절실히 느끼게 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자 19번에 1번 선택지 나는 자동차 영업 그치 하는 사원으로 산업사회에서 그치 경제적 가치가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가치는 돈의 가치겠지. 같은 층위로 맞추면은 그 가치를 느끼고 있다. 절감. 오케이. 그다음 좀 더 나이를 먹으면 1인칭 나왔어요. 그치? 그래서 무엇이 되어 있을 것인가? 어느 대리점의 점장은 되게 현실적인 목표일 것이고, 그치? 자, 그것쯤 될 수는 있다, 이거야. 하지만, 다른 더 무엇이 될 수는, 그치? 있는 가능성은 정령 사라진 것인가? 이상에 대한 어떤 대의, 그치? 의구,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 항상 요 워딩들, 그치? 연결해줘. 자, 그래서 어느 날 나는 걷기로 했대. 그래서 어느 날이니까, 결국 이제 이 걷기라는 것이겠지. 이런 현실과 이상의 괴리 속에서 하게 된 행위.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며칠 전에 판매한 신차를 주인에게 배달하고, 그래서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서 있다가 나는 걸어가 보기로 했다. 그래서 집에서 5시간쯤 걸리겠지. 하지만 나는 걷기 시작했어. 그 참에 나 자신이 자동차가 되기로 했다. 그런 생각을 하며 무작정 걸었다. 그날따라 날씨 매우 흐리고 추웠고 양복 차림이 없고 1시간쯤 걸어가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물집 바뀌었고 아팠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통증이 이상한 자 봐봐 쾌감이 되어 육체를 자극했다. 이 새끼 변태. 어쨌든 자, 이 지금 통증이 쾌감이 됐다는 것 자체가 내가 금방 변태 새끼라고 했지만 너희는 이게 거기에 워딩하고 연결해서 읽어줬어야 됐다고. 그럼 결국 이 지금 걷기라는 것이 물론 위에 전술된 내용에 따르면은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좀 수반합니다만 이때 쾌감이라는 건 결국 뭐야? 정신적인 어떤 만족감, 그치 충족 이런 워딩으로 읽어줘야 되지 않겠어? 아니 그러니까 물리적인 또는 육체적인 어떤 것들보다는 더 정신적인, 그치 또는 이상적인 어떤 가치, 어떤 회복이라든지, 그치 고양 이런 식의 또 워딩하고 연결해야 된다. 그리고 자 이때는 휴대폰을 지금 받지 않았고 2시간 걸을 때 눈을 한 방금 빼냈고 그때 내 입에서는 저절로 비죽비죽 이제 웃음이 흘렀다고. 그럼 이때 웃음이라는 워딩 어쨌든 간에 아까 쾌감하고 연결할 수 있다면은 그치 이것은 지금 내가 약간 아프면 웃는 새끼들 있잖아. 새끼들 있잖아. 그치 맞으면 웃는 새끼들 그런 거 아니고 지금 어떤 거라고 이건 지금 정신적인 그치 충만함 또는 이상의 어떤 충족 그치 또는 이상을 이룰 수 있겠다는 가능성에 의한 기쁨 행복 이런 워딩하고 연결해야 된다. 또는 딱 요거까지 읽고 바로 가도 되지만 한두 줄 더 읽으면 상관없거든. 아니나 다를까? 자, 왜 웃는지 모르겠지만 웃음이 나왔고 생전 처음 느껴보는 결국 뭐하고 연결되는 거라고 이 웃음이라는 게 자유,
그지? 그다음에 기쁨 이런 워딩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9번에 2번 서식지도 그지? 나가 평소와는 다른 행동 뭐야? 집에 원래 버스 타고 걸어가야 되는데 걸어가고 있단 말이야. 걸으면서 왠지 모르게 계속 이제 자 뭐 쾌감도 느끼고 그다음에 자유도 느끼고 기쁨도 느꼈다. 그러면 2번 서식지의 설명 그치? 맞는 진술이구나. 그다음 계속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그렇게 나는 실생활 사람처럼 웃으면서 계속 걸어갔어. 걷다 보니 완전히 잊고 있었던 뭐까지 그래 과거였던 기억들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뭐 회상도 좋고요. 되게 간단하게 표현됐지만 뭐 성찰도 좋고요. 맞지? 내가 늘 우리 성찰이라는 워딩 평가원에서 말하는 성찰은 반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삶을 돌아보니까 성찰이 돼야 되더라. 알겠지? 광의적 개념으로 접근해줘야 돼. 그래서 이것까지 다 가능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나는 현실에 치여서 그지 너는 앞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왜 이렇게 걷다 보니까 뒤에 있는 것들도 그지 생각해보게 되고 그래서 성찰, 회상을 통해서 그지 보다 좀 이제 정신적인 이상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뭐 회복에 그지 뭐 가능성을 찾게 되었다. 그 워딩에 따른 가능성을 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가능성이 있더라. 그래서 찾아야 돼. 그러면서 자 밑에 그날 밤 자 자정이야 나는 외국으로 파병 나갔다 귀국한 병사처럼 집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너희들 파병이 뭔데? 병사를 파견하다야 외국에다가. 그죠? 그러니까 귀국한 병사처럼 그러니까 자정이야 집에 원래 버스 타고 왔으면 1시간에 올 걸. 1시간 안 걸려서 올 걸. 5시간 걸려 왔으니까 되게 뭐야? 시간이 뭐했고 오래 걸렸고. 그지? 너희들 뭐 보면은 너희들 뭐 여기서 군대 가는 친구도 있겠지만 외국에 뭐 파병 가요 우리도. 저기 그지 뭐 중동 지역으로 파병 한단 말이에요. 그거 뭐 한두 달 있다 오는 거 아니거든. 최소 1년짜리 겁니다. 그래서 시간 오래 걸렸고 그리고 파병 나갔다 귀국한 병사는 어떻게 했어? 파병 나갔다 귀국한 병사래. 외국에 있다가 귀국했대. 마음이 어떻겠느냐? 고국으로 돌아왔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어? 씨발 뭐 나가봐야 알지. 아니 파병이 아니고도 외국으로 나갔다가 시간이 오래 걸렸고 오랜만에 돌아왔대. 마음이 어떻겠냐고. 되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지? 포근할 거 안락할 것 아니냐. 피곤하기도 하고 그지? 돌아왔으니까 집에 왔으니까 뭐 안락하기도 하고 그럴 것 아니냐. 그런 자신의 상태처럼이라는 거야.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데 21번 보세요. 2번 선택지. 그래서 나가 자신을 그치 귀국한 병사랑 동일시했다 이거야. 맞니? 자 그리고 거순하고 콤마 있는데 슬러시 쳐봐. 이건 지금 본문 내용이니까 여기는 안 건드린다고 얘들아. 알겠어? 근데 뒤에 보시면은 현실의 변화를 소망하지만 지금 이를 이루지 못한 무력감을 느끼는 건 아니야.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저 좀 피곤하지만 어쨌든 지금 어땠다고 돌아왔고 그치 복음 전에 돌아왔고 뭐 안락함 요 정도의 개념이란 말이지. 맞아? 그런 점에서 지금 여기서는 무력감이 그 이전 상태가 뭐야? 걸으면서 그렇지 자신의 어떤 이제 기쁨도 맛보고 자유도 맛보고 과거로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무력감이 아닌 지금 뭐야?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구나를 알았단 말이지. 그지? 그런 점에서 무력감 나오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그래서 정답이 2번. 맞지? 응. 자 그리고 아내는 어쨌든 나를 보자. 왠지 근데 봐봐 아내의 반응 보면은 겁먹은 표정을 짓더라. 내가 지금 뭐야,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는 뭐야, 나는 지금 되게 기쁜데, 겉보기에 5시간을 걸어왔단 말이야. 5시간이면 1시간에 우리가 흔히 4km 정도를 걷거든, 사람이 이렇게 평적으로 걸으면. 그러면 5시간이면 한 20km 걸었어, 20km. 20km는 여기서 저기 두동, 외동, 뭐 이 정도까지 거리다. 걸었어. 졸라 멀어요. 어떻겠어. 뭐 추운데 그지 얇은 양복 입었으니까 사람이 몰골이 말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초췌한 모습을 보고 그지 오락선이 보고 좀 놀란 거지. 자 그런데 나는 어떻다고? 나는 내가 걷기에 뭐 했다고? 성공했다. 되게 뿌듯하고 만족해한다. 맞아? 그래서 아내가 왜 더듬거리고 있어? 당황스럽지 그지? 아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몰골 말이 아니니까. 예 그래 오늘 사건이 하나 터지긴 했지. 사건이라뇨? 그때부터 나는 걷기 시작했어. 응? 그리고 자 5시간을 걸어 방금 집에 도착한 거야. 그래서 이때 그 사건을 이제 한번 걸어보기로 한 것이고, 그지? 응. 그리고 걷기 시작을 했고, 자 다시 한번 집에 왔다고 좀 설명해줬지. 자 아내는 손을 더듬거리며 스웨터에 단추를 채우고 나서 떨리는 소리로, 그지? 손을 그리고 떨리는 소리니까 지금 어떤 거야? 여전히 이 상황에 대해서 뭐 하지 못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당혹스럽다 이겁니다.
아니 뭐 사건이 있고 그죠? 사건과 무슨 또 일이 있게 5시간 걸어왔고 그죠? 이해가 지금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런 어딩들하고 그지? 그 다시 물었다라고 하니까 19번에 3번 선했지. 자, 아내는 평소와 다른 그지? 나의 모습. 그러니까 평상시 같은 버스 타고 돌아왔을 걸로 걸어왔다라고 하니까 자, 낯설고. 그 다음에 그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되묻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19번에 3번까지 맞다고. 맞지? 자, 어쨌든 왜 그 먼 길을 걸어서 온 거죠? 라고 물었더니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걷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야. 몸 안에, 입 안까지 모래가 가득 차서 걷지 않고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서 봐봐. 모래가 가득 차서 지금 뭐 했다고? 숨이 막혔다고. 그럼 내가 이 모래라는 것을 결국 현실과 이 이상의 어디에서 느끼는, 괴리에서 느끼는 답답함의 어떤 유발 원인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뭐 괴리라 해도 좋고 답답함의 원인 이렇게 해도 좋고. 괜히 자, 그래서 모래를 가득 실은 트럭처럼 나는 무겁게, 그지? 그리고 천천히 걸었어. 그래서 말하는 트럭 결국 누군 거야? 자기 자신을 지금 또 이렇게 비유한 거죠, 지급법으로. 아니, 그래서 이 답답한 괴리를 그지 가득 실은 이 나, 이제 이렇게 천천히 느리게 걸었어. 자, 그렇게 걷다 보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뭐 조금씩 몸이 숨통이 트이고 몸이 가벼워지더군. 걷고 있는 동안 모래가 조금씩 똥구멍으로 빠져나갔나 봐. 이 말은 뭐 좀 재밌는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점차 지금 뭐 했다고. 그런 답답함으로부터 뭐야? 벗어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걷기가 이런 지금 뭐 심리적인 상태, 그지? 자신 어떤 이 무력감으로부터 또는 정신적 혼란부터 벗어날 수 있는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일련의 지금 행위, 몸부림, 그지? 노력 이렇게 좀 드러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스몰 A, B 좀 나왔기 때문에 자 바로 한번 가보면 20번에 1번 선이지. 일상의 무게, 결국 일상의 무게란 결국 답답함 아니겠느냐고. 일상의 좀 현실의 답답함. 맞지? 그 다음에 B, 한계 직면한 인물의 상태. 그렇지. 더 이상 이제 뭐야. 현실이 너무 지금 이제 벅차서 그렇지. 이상과 괴리 너무 심해가지고 답답하고 막 무겁고 그랬는데 자, 걷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좀 점차 뭐야. 원래 현실이 너무 크고 이상이 거의 뭐 제일 가깝. 근데 점차 걸으니까 어떻다고. 점차 비슷해지는 수준까지 갔다 이거지. 그치? 그 가벼워졌다는 거잖아. 그럼 정답은 1번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다 읽고 푸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인덱스 문제 나오면 철저하게 좀 전략적으로 내가 어디까지 읽고 풀 것인가에 대해서 그치? 판단하고 그렇게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작정 읽고 푸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지?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 그래서 사실 그러면 여기서 봐봐. 지금 21번 문제도 풀었고요. 20번 문제 풀었고 19번에 지금 4, 5번 남았거든. 그리고 18번 지금 서술형에서 좀 물어보는데 지금 한 3분의 1 지점까지 왔어요.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18번에 1번. 인물간 대화를 통해 인물이 특정 행동하게 된 이유. 그렇지. 나와 아내의 대화를 통해서 그지? 그렇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막 걷게 되었어. 그랬더니 가벼워지더군 여기 했잖아. 그 정답이 1번이죠. 맞니? 그러니까 이거를 뭐 18번 문제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술상 특징 묻는 문제는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긴 합니다만 이게 좀 전체를 다 읽고 풀 만한 문제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지점 내지는 2분의 1 지점까지 읽고 나서 만약에 한번 끊을 지점이 있었다면 건드릴 수 있는 거 건드려 보는 게 맞아요. 알겠지? 그래서 18번은 1번이라고 판단을 좀 할게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가장 이상적 시간 배분이 문학에서 25분 안쪽으로 푸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풀려면 이걸 언제 하나하나 다 읽고 있느냐 이거야. 납득돼? 자, 다음 계속 한번 읽어볼게. 사실 요 지금 이제 쌤이 지금부터 읽는 장면은 문제와는 크게 뭐 관련 없는데 만약에 이 작품이 연계돼서 나온다면 요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 자, 봐라. 그래서 아내는 늙은 식모 같은 얼굴로 식탁에 밥을 차려놓은 뒤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남편의 말을 여전히 뭐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은 꼭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로부터 며칠 뒤 시간 경과, 자, 장면 전환입니다. 그래서 나는 새벽 5시에 깨어나 정오까지 무려 7시간을 쉬지 않고 그래, 걸어. 그러니까 이 걷는 행위가 지금 반복이 되고 있고 그 후 약 열흘 간격을 두고 걷는 일을 되풀이했고 자 나는 우비를 둘러쓴 각 대학생들과 빗속을 걸어갔대. 자, 그래서 지금 비가 오는 상황이고 그렇지? 뭐 빗속을 좀 걷는 상황이고 장례 행렬처럼 모두가 무겁게 입을 다물고 있었대. 그래서 2시간을 걸어갔을 때 그들은 길가에 앉아 쉬었고 나는 그들을 지나쳐 내쳐 계속해서 걸어. 먼저 가는 내게 그들이 일어서서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고 태어난 처음부터 눈물이란 걸 흘려보았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 사실 굵은 글자도 없고 기호도 없으니까 넘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내가 요거는 밑에 좀 더 나올 그 이제 여인 때문에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 눈물이란 걸 흘려보았다. 자, 길가엔 소개나무가 서열하듯 끝도 없이 서 있었고 그 틈새로 비 내리는 바다가 보였다.
바닷가 어디였나 봐. 자, 어떤 사내가 아이를 등에 업고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를 앞질러 바다 옆을 따라 걸어갔고 멀리 흰 풍력 발전기들이 저마다 거대한 팔랑개비처럼 돌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바라보니 또 웬 시골 아낙 하나가 아줌마 하나가 찢어진 우산을 쓴 채 걸어가고 있대. 그 옆을 스쳐 지나갈 때 나는 그녀가 뭐하고 있더라고. 자, 울고 있더라. 자, 그리고 나서 나는 모른 척 앞을 지나가는데 근데 걷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이면서 동시에 내가 아니고 한편 내가 아니면서도 그건 분명히 뭐였다고? 나였다고. 이런 패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다고? 이 운동작품에서 많이 봤다. 그러니까 이게 자아의 어떤 분열의 어떤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나와 나가 아닌, 그렇지? 분명히 나는 난데,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이 나는 결국 이제 뭐야? 몸뚱아리로서의 나가 아니고 이제 내면적인, 그렇지? 정신적인 어떤 존재로서의 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걷고 있는 나가, 그렇지? 과연 이제 나인가? 진짜 나가 아닌가? 그렇게 나 아닌 나, 그렇지? 그다음에 나인 나. 가 서로 마주보면 찢지 않고 걸었다가 그럼 이 분열 속에서 걷기를 통해서 뭐 하게 된다고?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그래야 걷기 끝내 끝나 마침내 출발한 지점으로 돌아오면 그 둘은 새로운 뭐가? 하나가 돼요. 그럼 결국 이제 이 분열이 뭐로? 합일로 이르렀단 말이야. 이해돼? 결국 본연의 나를 지금 뭐하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아까 내가 눈물 가지고 지금 이제 밑줄 한번 그었던 것 같은데, 이 눈물은 그녀가 아까 울고 있다. 그리고 나도 울었고, 그치? 그녀도 지금 걷고 있고, 그녀도 지금 비 맞으면서 걷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아가 분열되고 그치? 내 정상의 혼란을 느끼는 거지. 그런데 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 나뿐만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어떤 현대인들이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음을 그치? 저 다른 인물에 대한 뭐야? 그래, 동질감을 느끼는 것으로 좀 표현이 됐다고 합니다. 이 표현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어쨌든 그거 삶은 그렇게 거듭되는 거, 반복되는 것이고 그때 밤바다에 수십 척의 오징어, 한치잡이 배들이 그리고 뭐 동해안인 것 같네, 그치? 축하라도 해주듯 집어등을 밝히고 일렬로 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뭐야? 혼란을 겪다가 걸음을 통해서 그지 새로운 하나를 발견하고 나서 주변을 돌아봤더니 이제 이렇게 뭐야? 환한 아름다운 풍경들, 그지? 또는 뭐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눈에 보였다 이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시선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다. 인데 4번 선택장 봐봐. 19번에 걷기를 마친 나의 변화된 모습까지 좋아. 그렇지? 새로운 하나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 애들이 알아줘가지고 막 깜빡깜빡깜빡 축하해 이지랄하는 거야? 아니야. 그제서 이제 뭐야? 풍경들이 시선에 들어오게 된 거거든. 이해되나?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좀 더 문학적으로 표현하면은 그 내 시선이 어디에서? 내면에서 외부로 지금 이렇게 뭐 이동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내면이 뭐가 됐습니까? 해결됐습니까?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내면에 있던, 그지? 내면에 초점화되어 있던 그 시선이 외부로 향할 수 있었다. 향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 들어왔다, 내 눈에. 이런 표현이지. 뭐, 물고기 배들이, 그치? 또는 고기잡이 배들이, 축하해, 드디어 너를 찾았구나, 라고 위로해주고 축하해주는 그 장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더군다나 뭐, 축하라도 해주듯 시니까. 누구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그치? 지금 이제 평가되는 거잖아. 그치? 나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라고요. 이해됩니까? 객관적으로 저 배들이 축하해준 게 아니었다는 거.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이고요. 사실 그 뒤에 중략 이후 장면을 읽을 이유가 없었죠. 사실 실전에서. 맞지? 그래서 이렇게 문제 푸는 거고 그 다음에 중략 이후 장면이 뭐라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사내와의 대화 장면인데 사내 이야기가 사실 나오진 않아가지고 좀 안타깝긴 한데 간단히 다져보면 걷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물어볼 때 대답을 하지 않았잖아요. 라고 사내가 물어봤겠지. 그래서 나는 사내를 돌려보내기 위해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두서없이 내뱉었어. 이유요? 그런 걸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을 뿐이죠. 다만 주기적으로 몸에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뭐야? 좀 기이한 신체 상태인 거지. 그치? 그냥 내가 걷는 게 아니고 명령이 내려온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보기에서 얘기했던 기이한 그치? 신체 상태를 얘기하는 거. 다시 귀찮네, 그지? 편하게. 그래서 이제 또 걸으라고 하는 소리가 몸에서 들려온다는 거죠. 또 걸으라고 하는 소리. 그치? 들려온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죠. 얼굴에 퍼런 이끼가 두툼하게 끼어있다. 뿐만 아니라 온몸이 생선뼈로 뒤덮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부 다 무슨 상황이야? 비정상적 상황이야. 실제 상황이라고 읽을 수 있겠니, 요거? 이게 뭐 공상과학 소설이었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뭐야? 현실적으로 그렇지 내면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을 결국 이제 뭐라고? 자신이 지금 정체성이 뭐야? 혼란을 겪고 있음을 여러분이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아니 그리고 이끼가 뭐 두툼하게 쌓였다, 그다음 비늘로 뒤덮였다가 전부 다 지금 이제 사람이 또 아닌 것들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내가 지금 본연의 그치?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혼란을 겪고 있구나, 방황하고 있구나,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야, 문학.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끼와 비늘 역시 불구물자 되어 있으니까 21번 보기 문제와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돌아갔을 때 이것이 비정상적인 또는 혼란의 상황들, 그렇지? 이런 것들하고 이제 승과 맞는 워딩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그러면 뭐야? 그 선택지는 맞는 말 이렇게 가야 된다고. 아니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100% 뭐 이제 내신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넓은 개념으로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 결국 하잖아. 이 말의 주체인 나가 그치?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다라는 걸 좀 표현하기 위한 이야기구나, 말이구나라고 했을 때 그것과 관련된 워딩이 나오느냐. 그래서 선택지를 봤을 때 5번 선택지 그치? 정체성의 혼란, 상실감 이런 것들 좀 이제 나오니까 이거는 맞는 표현이네 라고 넘어가야 된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소설은요 이거 다 읽으면 우리 손해예요. 그러니까 소설이 이제 본문이 주어지면 이 본문을 다 읽으라는 게 아니고 문제를 풀음에 있어서 그렇지 필요한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네가 판단해서 그렇지 끊어가고 또는 발치하고 가져오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앉아있으니까 언제 문제 푸냐 이거야. 25분 안에. 그러니까 소설은 제발 좀 전략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 전략적으로. 알겠지? 네. 자 그리고 어쨌든 그게 보입니까? 보입니다. 끔찍하군요. 그때마다 나는 걷지 않으면 안 됐다. 밥 먹다가도 차 마시다가도 그때 뭐 주차를 하고 있다가도 들려 걸어 나가면은 막 걷게 되었단 말이야. 그게 근데 결국 우리 보기에 따른 뭐였다고? 정체성 회복을 위한 몸부림과 노력이었다. 자 그리고 자 걸어가면서 나는 나를 닮은 종족들 물 펼쳐. 이게 그래서 아까 중략 직전 장면에 누구 나왔어 아까? 비 맞으면서 우산 쓰고 걸어가던 그치? 안악이 있었잖아, 그치? 그런 안악들 같은 인물들이 그치? 내가 걸을 때마다 뭐야? 보던 인물들이거든. 그 인물들이 바로 뭐야? 나를 닮은 종족들이었다. 나를 닮은 종족이란 결국 이런 정체성 혼란이라는 것을 나 개인만 느끼는 것이 아닌 이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지금 뭐야? 공통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지금 확장한 겁니다. 요 진술이나 중요한. 그래서 아까 안악 같은, 그치? 자신의 처지와 비싼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 그치? 인물들에 대해서 동질감 느끼고 있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뭐 19번에 5번 선택지에서 그치?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다라는 동질감이라는 워딩리가 떠올렸다면은 이것도 뭐야? 타당하네 라고 판단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 물론 4번 정답이 나오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들에게 말을 걸어본 적은 없어. 그리고 그들도 나를 맡고 오지 말을 본다거나 그런 적도 없었어. 하지만 그들과 나는 분명히 서로 알아보았어. 그러니까 말은 서로 걸지 않아도 그렇지 눈빛만으로도 그렇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상황이지. 그렇지? 우리 뭐 때론 그럴 때가 있잖아. 정말 뭐 힘들 때. 그러니까 뭐 말로서 위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냥 쳐다만 보고도 그렇지 눈빛으로도 그렇지 뭐 위로하고 그죠 뭐 달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뭐 그런 상황하고 연결해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 번 더 소설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자.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뒤에 현대시 두 편하고 고전시가 같이 나왔네. 구성이 좀 독특하긴 한데, 자, 일단 우리 가작품에 김수영의 사령은 요거 별표 한번 쳐주세요. 사실 뭐 평가원에 출제된 적은 자 없습니다만, 이게 교육청고유고사 기출에서는 많이 나왔어요. 5.1, 2, 3 포함해가지고. 특히 또 이제 또 작가가 또 중요한 작가 아닙니까? 그래서 김수영 하면 이제 우리가 뭐 파밭가에서라는 작품 우리 뭐 수특에 있기도 했는데, 자 참여 시인이고, 자 특히 요 사령이라는 작품은 이 작가의 어떤 작품의 경향에 비춰봤을 때, 자, 이게 1959년작이거든요. 그래서 자 1959년작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그 시집에 실린 연도고 아마 그보다는 좀 앞서서 창작이 됐을 것 같은데 이 양반이 살았던 시대를 여러분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자, 이 양반이 우리가 보통 50년대에서 60년대 활동했다라고 해. 근데 우리가 5, 60년대라고 하면은 격동의 근현대사가 막 이제 진행되던 시기라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제 마치 어제였네, 그치? 자, 광복을 하게 돼. 광복이 무슨 뜻이고, 얘들아? 빛을 되찾다, 이가. 그죠? 자, 광복이라는 지금 이제 민족의 되게 뭐야? 그래, 뭐, 잔치라고 해야 될까? 뭐, 좀 이제 긍정적이었던 이제 사건이 벌어졌지만, 사실 광복된 이후에 바로 뭐야? 민족 진영, 그치? 사회주의 진영이 또 대립하면서 남북이 분단이 된다고. 분단이 되고, 그것이 이제 표면화된 게 뭐야? 6.25 전쟁. 그치? 자, 그리고 어쨌든 뭐 3년간의 어떤 치열한 전쟁 끝에, 자, 민족 비극 끝에 정전이 되고, 자, 누가? 이승만이가 이제 자기 이제 뭐야? 죽을 때까지 대통령 채먹겠다고 이제 뭐 4.4.5 입기원하고 지랄병 한단 말이야. 또 결국 끝에는 뭐 3.15 부정선거로 나가게 됐습니다만. 자, 50년대 독재. 그치? 그리고 또 이제 60년대 얘기는 뭐 이제 그건 후소리지만은 또 이제 그 이후에 또 보묘나 싶었지만은 또 이제 이번에는 군부 독재가 또 들어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살았던 시대를 보면 항상 혼란의 연속이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지금 자, 사령이라는 작품이 지금 이제 사령, 죽은 영혼인데, 이게 작가의 어느 상황이 지금 창작이 됐냐면 아마도 요 지금 1950년대 중반쯤에 좀 창작이 된 것 같아. 왜 그러냐? 이게 우리가 이 사령이라는 작품이, 자, 우리 그 직전까지는 김수영 시인이 막 현실에 대해서 그지 막 부당하고 그저 뭐 부조림에 대해서 막 고발하고 비판하고 저항하고 이런 어떤 강인한 시대를 좀 섰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요즘 말로 현타가 온다고. 내가 백날 떠들어봤자 이 사회는 계속해서 뭐야 혼란스럽고 그지 바뀔 여지가 없단 말이지. 오늘 현타가 와가지고 나 이제 집필 안 할래. 나 이제 시 안 쓸래. 하고 서울을 떠나서 저기 이제 경기도 어딘가에 그지 치과 생활을 하게 된다. 3년 정도를. 그러니까 현실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저항 정신을 보였다가 현실에 대해서 그치 뭐야 실패하고 좌절하고 결국에는 도망 결말로 끝이 난단 말이지. 3년간.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그치 자 끝났으면 모르는데 다시 뭐 한다고 돌아와서 다시 현실 저항의 시를 쓰게 돼. 거기 현실 참여의 시를 쓰게 된다고. 이때 돌아와서 쓴 시가 바로 저 사령이야. 그러니까 지난 3년간의 내가 도피 또는 치과 생활을 한 게 맞았냐는 거야. 아무리 현실이 안 바뀌어서 그렇지 힘들더라도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해서는 안 됐다라는 거야. 그 결국은 넓은 개념을 보겠어. 자신의 어떤 자 일단 현실 장치를 쓰기 본격적으로 다시 쓰기 전에 자신이 지난 3년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는 내용이 지금 제 내용을 담은 시가 바로 이 사령입니다. 사령.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죽은 영혼이란 건 3년간 본인이 뭐였던 치과했던 그 시절, 그치? 그 순간에 나 죽은 영혼, 그치? 난 아무 말도 못한 바보 병신 천치였다라고, 그죠? 자조하는 그런 작품. 그래서 이 작품은 참 중요한 작품이거든, 샘생각. 알겠지? 어쨌든 김수영 시인의 지금 이제 자 작품 경향은 크게 두 가지야. 저항 아니면은 성찰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시 있잖아. 김수영의 또 성찰하면 반성하면 나오는 시, 어느 날 복음을 나오면서. 왜 난 이렇게 옹졸한가? 작은 것에만, 그지? 치졸한 것에만 뭐 한다고? 막 반항하고, 그지? 화를 내는데, 정작 중대한 일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찰하는 거야.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뭐, 풀, 뭐, 눈, 그지? 뭐, 이런 작품들은 이제 뭐, 저항하는 그런 작품들. 그래서 작품 경향은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알겠니? 자, 그리고, 26번 문제입니까? 26번에, 어디나. 자, 보기 한번 살짝 읽고 가작품 볼게. 그래서 26번의 시인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부정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될 때 이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드러내는데요. 가작품은 이런 비판적 시선을 바탕으로 그 현실에 놓인 자신 혹은 타인의 태도에 대한 비판을 드러낸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타인의 태도도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 작품에서는 자신의 좀 포커싱을 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비판을 그 자신에 대한 비판 우리가 두 글자로 뭐로 불러? 자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자 이런 어떤 내용들 자 그럼 이거 나는 좀 이따 내가 읽을 때 다시 한번 이제 보고 가로 돌아와서 가 한번 읽을 건데 너희가 빨리 이것도 전략 세워야 된다고.
일단 그러면은 자 26번 보기 문제 가가지고 푸시는 것도 소거하겠다. 그 다음에 20몇 번? 23번 가단독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단독 문제가 사실 인덱스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1번부터 5번까지 하신 뭐야? 각 연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것도 읽으면서 바로바로 풀면 되잖아. 맞지? 그리고 22번 문제는 표현상 특징 묻는 문제니까, 그치? 그래서 읽고 나서 가와 관련된 거 소거하면 된다. 그 외에는 지금 건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면은, 자, 한번 읽어볼게. 자, 이런. 그래서 활자는, 자, 활자는 널 몰라도, 요 정도는 해야 된다고. 자,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에서 간간히 자유라는 걸 말한대. 어쨌든 주체는 지금, 자유를 말하는 주체는 지금 활자야. 맞지? 자, 그런데 화자인 나는, 자, 나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죽었다라는 것은 지금 뭘 하지 못한다고 읽어야 돼? 말을 하지 못한다고 읽어야 돼. 여기서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에 대한 말을 하지 못하는 거야? 자유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말이지. 위에 있는 서술을 그대로 긁어 내려왔을 때. 아니, 그렇기 때문에, 활자와 나는 지금 어때? 대비가 되어 있구나. 대조적이구나. 아니,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뭐야? 그래, 활자처럼 자유를 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죽어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뭐 서리적 진술 이렇게 판단해도 좋겠고,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지금 뭐하고 있어? 부정하고 있다. 되니? 그러면은 23번에 1번선 있지? 자, 의인화된 매개체. 활자 알아야 되겠다. 활자, 우리 금속 활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뭐 책 같은 거 만들어낼 때, 그렇지? 글자판 모양. 그래서, 자, 요게 지금 자유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의인화돼 있고. 그 다음에, 걔는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런 것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 반성이었던 뉘앙스 아니냐. 되니? 요거는 타당하다, 오케이 하고 넘어가야 돼. 그치? 그 다음에, 벗이여 라고 불렀어. 말건방 청자입니다. 자, 그대 말을 봐봐.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서 센스가 필요하다고. 벗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대의 하고 뒤에 말 나오잖아. 우리가 이랑하고 지금 호응해서 내려왔을 때 말을 하고 있는 건 활자야 나야. 활자였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간에 이 벗 그리고 그대라고 지금 이렇게 활자를 계속해서 의인화하고 있구나. 자, 그대의 말을 근데 봐봐 나가지 뭐. 자,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의 주체 누구라고? 화자인 나란 말이야. 이제 나는 말 못하고 있는 벙어리 병신이니까. 그래서 너의 그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고개를 숙이고 듣는데 왜 그렇다고? 나는 자유를 말하고 있지 못하니까 뭐 하지 못해? 떳떳하지 못해. 당당하지 못해. 이제 되게 소극적이고 주눅 들어있고요. 그죠? 나약하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그대는 뭐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 근데 사실 뭐 활자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할 수 없으니까. 이건 결국 다시 한번 뭐라고? 스스로에 대한 뭐야? 또 성찰, 자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렇게 활자는 그지 글자는 책에서는 자유, 민주주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죠? 뭐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저기 처박혀가지고 그지 콕 다물고 있는 게 그게 참 뭐야 좀 부끄럽고 그죠? 욕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 23번에 2번 선택지. 이게 자 2번 선택지가 조금 설명이 까다로웠던 게 이런 이유야. 자 이연에서는 명시적 청자를 설정했다. 명시적 청자가 이 벗 그대를 잘 찾았어야 됐어. 이게 좀 활자였단 말이지. 자, 이 활자의 이제 설정을 해서 청자로 청자를 대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청자의 부정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 상식적으로 그대의 말을 이제 거기서 듣는 거니까 여기서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뒤바뀐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을 수가 있다고. 그건 너무 딥하게 간 거고, 이연에서 전제를 뭐로 깔았냐면, 명시적 청자를 설정했다라고 지금 딱 고정해 놨어. 그러니까 이거는 화청자였듯이 우리가 뭐 대화할 때, 그치? 내가 말을 할 때, 그치? 상대방은 청자. 상대방이 말을 하면 내가 이제 청자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런 지금 이제 뒤바뀌는 순서교대 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화자는 화자고 청자는 청자 딱딱 픽스가 됐단 말이야. 그런 점에서 청자를 대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자 청자의 부정적 속성이 아니고 화자의 부정적 속성을 드러내고 이렇게 가야 된다. 그치? 말이 좀 까다롭게 표현된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전제를 깔아놨기 때문에 그치? 이거 고정된 지금 화청자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므로 이거는 화자의 부정적인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어야 된다. 이거 이해되니? 정답은 2번. 그죠? 그리고 어쨌든 마음에 들지 않아라 지금 이제 반복이 되면서 그치? 성찰 좀 강조하고 있네요. 그 다음 사면. 그리고 사면의 지금 일행은 2연 마지막에 지금 이제 연장이네요.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뭐가?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저것도 그치? 그래서 황원도 잡초도 페인트빛도 고요함도 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 이거 뭐 이제 도치법 열거법 좀 사용을 했네 그치?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자 굵은 글자들이 나와 있으니까 내가 26번에 1번 2번은 내가 풀었다고 좀 가정을 할게요. 알겠지? 1, 2번은 내가 좀 풀었다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 봐봐. 너희가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얘네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그럼 호응되는 서술어를 봤을 때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야? 부정되고 있는 것들이야. 맞니? 그런데 26번에 4번 선일지 진술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자, 푸른 페인트빛이 인식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희망이라는 워딩하고 연결이 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시는 굵은 글자 서술어 위주로 그치 읽어주셔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시어가 대상이 나오면 그 대상에 호응되는 것이 수식어라든지 서술어를 봤을 때 그에 대한 뭐야? 그 의미가 시적 의미가 그치? 형성된단 말이야. 알겠어? 그리고 뭐 푸른 나오니까 항상 우리 시에서 뭐 푸른 뭐 긍정적인 푸른 하늘 이런 거를 많이 형성하게 되니까 긍정이 이시라라면 그거 감으로 직감으로 푸는 것일 뿐이고 우리는 철저히 어디에서 시 안에서 그치? 이런 것들이 뭐야? 도식화 통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니까 부정하는 대상이네 적어도 그치? 긍정, 희망이라는 워딩하고는 호응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지. 알겠어? 자 그리고 여기서 내가 연계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딥하게 생각할게. 자, 여기 말하는 요 페인트빛 있잖아. 이 페인트빛이 이게 푸른 페인트빛이니까 되게 알록달록 예쁠 것 아니야. 근데 이 작품이 지금 이제 뭐야? 50년대 독재 정권 하에 지금 이제 창작된 작품이라고 봤을 때 저 푸른 페인트빛은 뭐라고? 권력자들이 만들어 놓은 위선과 기만이라고. 겉보기에는 뭐 아름답고 예쁘지만 그지 사실 실상은 뭐 썩어 있다는 거야. 사이에는 이 현실은. 그래서 요거는 위선. 또는 민중들을 기만하는 속이는 거죠. 알겠지? 그리고 자 밑에 있는 요 고요함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자, 이 저는 우리가 뭐 지시대명사로 이제 말하는 이와 관련해서 그렇지? 저는 멀리 있는 거고 이는 가까이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 고요함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지금 뭐야? 그래 현실에서 도망쳐와 교회에서 그렇지? 칩과하는 자신의 침묵. 그치? 자신의 현실 외면에 대한 자주. 오케이? 자. 그리고 저는 지금 화자에게서 멀리 있는 걸 가리킨단 말이야. 그럼 여전히 현실 속에서 뭐야? 활동하는 지식인들이 있을 건데. 이때 이 지식인들 중에서도 물론 여전히 현실에 참여하면서 뭐 저항시를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하는 사람도 있겠어? 현실에 순응하고 타입해서 그지? 자, 권력을 누리는 그런 위선자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뭐야 나를 포함한 그치 그리고 여전히 현실에 남아있는 지식인들에 대한 비관적인 그치 회의적인 스탠스라고 봐야 돼. 그치? 알고도 도망치 알고도 그 속에서 침묵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뭐야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는 쌤이 뭐 황혼 잡초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뭐 자연물들이니까 뭐 익스큐즈 하더라도 다 마음에 안 들. 요 페인트빛과 고요함들은 이제 이 사회적인 어떤 맥락하고 연결했을 때 나올 수가 있어요. 보기하고 연결해가지고. 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서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되다가 무슨 뜻이니? 치욕스럽다, 부끄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수식어랑 연결했을 때, 그치? 자, 부끄러운 이 교회에서는 이 교회니까, 자신이 내가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아니, 본인이 이제 현실을 떠나서 지금 뭐야? 칩거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그치?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 이렇게 좀 있죠. 어쨌든, 이 교회에서는, 그래서 봐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야? 모든 시간. 맞지? 그래서 모든 순간이 이곳, 그치? 현실에서 도망친 이곳에서는 전부 다 뭐 한 거야?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야. 만약 현실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19번에 4번 선, 19번이 아니고 23번에 4번 선일지 보시면은 화자가 청자가 가진 특성을 제시해서 뭐 어쨌든 간에 이에 대해 모든 시간 아우르는 부정적인 소스. 그러니까 정의도 섬세도 그렇지 교회에서는 현실에서 도피된 공간에서는 다 지금 뭐 이룰 수가 없는 거지 쓸모가 없는 무의미한 것들일 뿐인 거야.
그리고 마지막 오연 수미상관 구조네요. 자,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란 물결 쳐주시면 요게 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웃음 아니겠어? 자조입니다. 자조. 그치? 그래서 나의 영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 자조를 23번에 5번 선지 자괴감하고 연결한다면 이거는 오케이. 타당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23번, 26번에 4번 선지를 찍어봤고, 자, 22번도 우리 건들 수가 있다고. 22번 봐봐. 자, 1번에 특정 보조사, 이거 사실 뭐 문법 용어가 나오긴 하는데, 우리 보조사 하면 은는 만도나 알아야 돼, 얘들아. 은는 만도. 그래서, 뭐뭐도. 그치, 계속 나왔지. 그치? 특정 보조사 반복 좋아요. 되나? 그 다음에 2번에 가는 긍정원경. 긍정원경은 가까운 데서 먼 데로 가는 건데, 가깝고 멀고 기준점을 잡을 만한 거리감이 드러나는 표현은 없었단 말이지. 그래서 가 X. 그 다음에 4번에 가는 현실을 초월한 공간이란 결국 비현실적 공간 짓인데 철저하게 현실적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 X. 5번에 가 계절감 드러낸다. 뭐 어제, 오늘, 내일이란 시간적 표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계절감 드러내는 시는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1번과 3번인데 자 준서야 이거 지금 문제 바로 풀 수 있어 없어? 풀 수 있어. 왜? 1번의 특정 시어 반복 요거만 찾아도 이게 없으면 3번 자연스럽게 될 것이고 그치? 있으면 1번 된단 말이야. 이건 내용과 전혀 관련 없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나를 딱 봤을 때 여러분 인덱스 기억, 니은, 디귿 뭐 되어있어? 여름밤. 대놓고 이렇게 힌트 주는 거야. 안 그래? 정답 해봐. 1번. 이렇게. 이제 이거를 뭐 또 나를 쭉 읽고 풀기 말도 안 된다. 알겠지? 자, 잠깐만 쉬었다가 나 작품 읽어볼게. 알겠지? 자, 그러면 나 작품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아까 간단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 좀 했었는데 이번 5회도 비문학에서 한두 개 정도 조금은 난도가 있었던 걸 제외하면 역시 이번에도 90점 한 중반대가 일컷일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이나 선택 과목은 난이도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지금 수능 완성 오늘 이제 마지막 주차인데 5회차인데 문학 가는 이유는 연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는 거거든. 지금 최근 한 3년 동안 수능 완성에서 문학이 한 개 작품은 꼭 연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수능에서 현대시가 수능 완성에 있던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있는 이런 문학 작품들, 물론 쌤이 중요도에 따라가지고 빨리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는 작품들 분명히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보면서 답지라는 이런 보면 전체 특히 소설 같은 거 전체 줄거리 이런 얘기를 해주거든. 그런 것들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자, 일단 우리 252페이지 26번에 다시 이제 우리 나 작품 읽기 위해서 나와 관련된 이제 보기 지금 나오는데 나 일단 제목이 아마존 수족관이라고 되어 있어. 자, 그리고 나서 보기를 좀 이제 보러 왔다. 자, 밑에 세 번째 줄 보세요. 그래서 나의 경우 현실이 만들어낸 문화나 공간이 빚어내는 요소를 잘 들어. 아까 제목이 아마존 수족관이라고 제시가 됐다고. 그 아마존이라는 공간 우리가 자연적 공간 요 정도로 우리가 이제 처리가 될 수 있다면 수족관은 어떤 공간이야? 속세라고 해도 좋지만 여기서는 사람들이 만들어낸이라고 되어 있다면 현실이 만들어내. 그럼 여기서 나는 이제 여기서 이번에는 대립적인 어휘로 인위적인 이런 것들 이제 만들어내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그치? 자, 이런 인위적인 것에 대해서 그치 뭐 한다고? 자, 이 현실이 만들어낸 문화나 공간이 빚어내는 요소들이랑 비판적인 식으로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진짜 봐봐. 수족관은 결국 물고기를 우리가 유리관 같은 데 그렇지 가둬놓고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거기 사는 이 물고기들이 원래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라고? 아마존과 같은 자연에 원래 있어야 된다고. 아니, 그런데 그래, 수족관에 갇혀가지고, 그지? 자유를 상실한 채 갇힌 공간에서 살아가는 것.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식들은, 요런 항상 이제 패턴들은 잘 나오니까. 특히나 지금 내가 나 작품 좀 제목 하면서 작가 소개 간단하게 할 건데, 너희들 아마 최승호 작가 하면은, 여러분 요거 한번 들어봤었는데, 북어라는 작품.
지 북어가 식료품, 밤에 식료품 가게, 북어가 말라 찌부러진 눈을 가지고, 그렇지. 쾌쾌한 어떤 먼지 속에, 그렇지. 막, 이렇게 막, 진열돼 있다라고 하면서, 걔네는 꼬챙이에, 그렇지. 뚝배기가 딱 뚫려가지고, 그렇지. 자, 뭐, 말도 못하고, 막 죽음 이렇게 막 지금 이제 뭐, 맞이하고 있단 말이지.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 이 북어란 존재도 결국에는 뭐야? 원래는 쟤네가 물결을 그 속에서 뭐 헤엄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식료품 가게 따로 막 얘기를 하거든. 결국 이제 이게, 생명력 내지는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본질이야, 본질. 생명이 가지고 있는 거지. 힘, 생명력을 뭐 해버렸다, 본질을 이 상실해버렸다는 거야, 상실. 많이 그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한다고. 화자가 북어를 관찰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북어가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이러면서 막 부르짖는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화자나 관찰되고 있는 북어나 매한가지로 다 현대인들이었고, 그치? 뭐가 방향성이나 본질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거지, 모습들을 드러내는. 이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수족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물고기들이 있다면, 이 물고기들의 본질은 결국 뭐야? 아주 광활한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쳐 사는 그런 삶일 건데, 그걸 다 상실하고 이제 갇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다만 위에 있는 가작품과 좀 다르게 이런 부정적 현실을 뭐하고자 하는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치, 자 다시 생명력을 또는 본질을 회복하는 것을 뭐 염원, 소망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한다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최승호 작가 하면은 나 작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지, 우리 결국엔 여기에 뭐 본질, 생명력 기사님 얘기를 했는데, 또 뭐 자연과 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대설주의보라든지 뭐 북어 뭐 이런 작품들처럼 현대 사회에 대한 어떤 회의, 비판 이런 작품들 많이 썼고, 그다음에 여기는 아마존 수족관 내지는 이런 북어 같은 작품들 보면은 결국 이제 우리 현대인의 어떤 삶, 그치? 또는 현대인들의 어떤 삶의 어떤 처지들,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해가지고, 현대인들의 삶이 보다 뭐야? 좀 자유롭고, 본질 회복에 대한 어떤 이제 이 염원 좀 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들로, 그치? 뭐 이제 설정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요걸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이정자로 좀 편하면은, 결국에는 정신과 물질이 있으면은, 결국에 수족관에 지금 물고기 가득 키우는 것도 지금 뭐야? 저런 또 대상들 전부 다 뭐야? 물질 도구와, 그치? 또는 뭐 좀, 이제 여기서 나오겠지만, 상품화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북어도 마찬가지인 거야. 북어가 그치? 원래는 물고기여야 되는데, 그치? 다 잡아가지고, 그죠? 뭐, 말려가지고 팔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전부 다 이제 도구와 상품화, 물질화 됐다라는 거거든. 그 속에서 정신적 가치가, 그치? 또는 정신적 가치 여기서는 본질이라고 할게. 본질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설주의고 북어 이런 작품들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나 작품 한번 읽어볼게. 아마존 수족관 집의 열대어 들이, 자, 유리벽에 끼어 헤엄치는 여름밤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자, 이 열대어 들이 주체고, 그치? 자, 이 유리벽에 끼어 헤엄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유리벽은 이제 수족관 얘기하는 거니까 얘네들은 뭐 했다고? 자유를 상실했다. 내지는 넓게 얘기하면 본질을 상실했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치? 그러니까 이 여름밤은, 자, 우리가 뭐 계절적이고, 그치? 여름밤 하면 되게 뭐 운치 있고, 그치? 낭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유가 상실돼. 그죠? 그런 어떤 이제 시간대다라고 봤을 때, 여기 좀 인덱스가 기역, 니은, 디귿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시간 가서 풀면 되는데 이게 되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 여름밤이 지금 자유가 없는 밤이라 이 정도 좀 판단하고 넣어낼 것 같고, 그 다음에 새 검정 길, 장어구이 집 창문에서 연기가 나고 아스팔트에서 고무 탄내가 난다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거 뭐 연기 나고 고무 되게 맛있는 냄새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이 십상인데, 아까 26번 보고에서 뭐라고 했냐면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건 길에서 그치 뭐 연기가 나고 아스팔트에서 탄내가 나는 이런 지금 후각적인 또는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 현대사회 또는 현실에 대한 어떤 뭐야 비판적인 어떤 이미지를 지금 그려내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이거 보고 막 맛있는 냄새 이지를 하면 안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현실에 대한 비판 부정적인 거구나. 그 더군다나 뭐 이게 굵은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치?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다. 맞지? 또는 문명 좋고요. 아마존에 아스팔트가 어디 있겠어?
맞지? 응. 자, 그러면서 열난 기계들이 길을 끓이면서, 이거는 이제 너희들 좀 이제 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한데, 이거 지금 무슨 과정이겠어? 도로 까는 과정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너로, 그 도로 깔 때 아스팔트, 그지? 이렇게 막 이제 할 때, 보면 연기 되게 나고, 그지? 막 뜨겁단 말입니다. 또는 그거 막 이제 깔고 나서 밟으면 끈적끈적하고 막 달라붙고 막 그런단 말이지. 열기. 그래서 질주하는 여름밤이니까 이거 전부 다 뭐야? 그래. 열난기기의 길을 끓이면서 질주하는 거니까 현대 문명에 의해서 그치 막 이렇게 뭐야 뭐 만들어진 그런 상황들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 전부 다 화자는 또는 작가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서 상품들은 덩굴져 자라나며 색색의 종이꽃을 피우고 있고 막 상품들 은 하고 지금 돼 있는데 자 잘한다. 근데 뭐 종이꽃을 만든다. 철근은 밀림이고 밀림은 밀림이지 철근은 밀림 간판은 열대. 이게 전부 다 지금 뭔 거라고? 다 인위적인 거라고. 자연적이지 못하다고요. 그렇지? 꽃은 꽃이고 밀림은 밀림이고 열대지방 열대지방인데 종이, 간판, 철근 이렇게 지금 수식을 하고 있다. 이제 은유적인 표현은. 그래서 자 A는 B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 인위적인 요소들에 대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마존강은 여기서 말한 여기는 뭐다? 수족관을 얘기하는 거지. 이제 또 현대 문명. 그래서 아득히 뭐하다고 멀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아마존강은 자연이고, 그치? 여기 쪽과는 이미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득히 멀어는 현실과 이런 본질적인 공간으로서의 그치? 본연의 공간으로서의 아마존은 괴리가 있다. 또는 좀 더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거리감이 있다. 이렇게 읽어야 돼. 그치? 그리고 열대어들은 수족관에서 목마르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너희가 직관적으로 다 판단할 수가 있느냐. 사실 뭐 굴골자는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그래서 열대어들이 그지 목이 마르다라고 되어 있대. 목마르다라면 우리가 흔히 뭐 갈증,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문학에선 지금 뭐가 있는 거라고 뭔가를 갈망하다, 소망하다 이 정도로 읽어줘야지. 그지? 뭐 소설에서 정말로 뭐 사막을 걷다 뭐 목이 그때 뭐 목이 말랐다면 진짜 갈증이겠지만 이 열대어들이 지금 이제 바라는 그런 삶을 지금 뭐야 갇혀 사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 자유로운 곳에서 자유롭게 헤엄쳐 사는 것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갈망이란 본질, 생명력을 뭐 하는 회복하는 것에 대한 소망일 거라고. 이해돼? 그런데 자 이건 목마르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수족관 속에서 되게 역설적이구나라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변기 같은 것, 뭐, 귓바퀴에 소음 부엉거리는 여름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변기 같은 귓바퀴 뭐 더럽혀졌고, 그죠? 그다음에 소음 부엉거리는 여름밤. 이것도 좋지 못한 밤일 거라고. 그지? 그러면서 열대어들에게, 자, 시를 선물하니, 이게 어떤 시냐? 봐봐. 노란 달, 아마존 강물 속에 향기롭게 출렁이고 있고, 되게 낭만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 그러면서 그 강변에 꽃들이 만발해. 또 봐봐. 아까 위에, 종이꽃하고 그지 막 철근 밀림, 간판 열대어 이게 진짜 뭐야? 아마존 강물 속에 달 떠 있고 꽃들이 진짜 꽃들이 만발해 있고, 맞지? 진짜 강변, 그지 뭐 자연스러운 것도 이제 공간이 있고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자연스러운 공간 또는 본질 회복에 대한 그지 소망, 기원의 내용을 그지 뭐야 열대어들에게 이렇게 화자 선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아까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회복을 염원한다 했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워딩하고 봤을 때 이 시를 그지 그 열대어들에게 바친 이유 자체는 그들이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염원을 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복이랑 호응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22, 3번은 풀었으니까 24번에 자 이게 정답이 1번이지. 기억은 자 열대어들이 물 속에서도 목마른 역설적 시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물속에서도 목이 마르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수족관에 있어도 뭐야? 그것은 진짜 자신들의 공간이 아니니까. 그치? 진짜 본인들이 바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라고? 자유가 있는. 그치? 넓은 자연. 진짜 찐 자연을 얘기하는. 자, 그게 정답이 1번인데 쌤 이런 걸 어떻게 측정을 바로 풉니까? 봐봐. 2, 3, 4, 5번에 공통적인 의미가 있다면은 자, 전부 다 아마존으로 되돌아간다니까 회복이야. 그 다음에 회복이야. 안정. 어우러짐 전부 다 뭐야? 긍정이야. 그치? 근데 우리가 판단한 기억, 니은, 티귿의 여름밤은 뭐야? 문명의 시간으로서 그렇지? 열대어들에게는 뭐야? 아주 어떤 시간이었어? 부정적인, 암담한, 그치? 본질을 잃은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판단 능력만 있어도 이거는 물속에서도 목마른, 그래서 이 물속은 수족관 속에서니까 그치? 목마르다는 것은 수족관으로서 만족하지 못하는 뭔가 결핍의 상황 이렇게 판단했다면 이거 X다. 미안하다.
나머지 지금 돌아가고 회복되고 안정하고 어우러진다라는 표현들은 그렇지 이 부정적인 시간에 밤하고는 호응되지 않는 설명들이라고 판단했다. 정답 1번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건 선택지로 중에 되게 뭐 괜찮았던 것 같긴 해. 어쨌든 정답은 1번이었다. 그러니까 역설 이런 말이 좀 나와서 좀 애매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목마르다는 건 문학에서는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으로 읽었다면 물속에 있어도 수족관에 있어도 그것은 본인들의 공간이 아니라는 것. 이렇게 판단했다면 정답 나오는 거 무리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작품 지금 나오는데 쌤이 다작품 같은 경우에는 복 27번 한번 봐봐. 자, 동락당이라는 우리 제목의 고전 시간인데요. 이 작품 자체보다도 작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작가, 박일로. 자, 그래서 우리 박일로 하면 여러분 내신할 때 뭐 누앙사라든지 뭐 노계사 뭐 이런 작품들로 많이 이제 익숙할 건데 선상탄 이런 작품들. 그래서 이 양반의 우리가 삶을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자, 양반은 양반인데, 자, 이 작가 중요한 작가다. 이게 사실은 평민의 삶을 살았던 양반이라고 봐. 그러니까 양반에도 급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 이 신분 호적상 양반이긴 한데 생활 그 자체는 사실 평민과 다름이 실제로 뭐 지가 양반인데도 농사를 직접 짓고 막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그 첫 번째 평민의 삶에 좀 주목하면은 되게 조금 이제 실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또 녹여내서 이 양반 작품의 경향을 보면 자 또는 두 번째 이번에는 어디에 포커스를 둘 거냐면 양반에 포커스를 둘 거야. 자 내가 비록 평민적 삶은 살고는 있습니다만 나의 아이덴티티는 뭐라고? 양반이라고. 그치? 그걸 믿고 살았던 양반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지금 뭐 유교적인 이상을 그치? 언제나 마음속에 품고 있고 내 비록 지금 여건이 안 돼서 이걸 실현하지 못합니다만 언젠가는 이룰 거야라는 걸 항상 품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물론 제 현실에 대한 어떤 뭐 제 이 회의, 그지? 왜 이렇게 되었고, 또는 왜 나는 이렇게 뭐 다른 뭐 사람들처럼 유교적 이상 펼치지 못할까라는 어떤 아쉬움, 회의가 또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뭐하지 않나. 포기하지 않고 그치? 또 자연 속에서 내가 때를 기다리겠다는 이런 용도를 많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 있는 동락당은 쌤이 이거 빨간색으로 표현했던 의도가 요 2번의 맥락하고 좀 관련이 있어. 봐라. 그래서 이현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여기 경주 어디서 이렇게 뭐 집 짓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해. 어쨌든 동락당을 찾아가 그의 뜻을 기리는 심정을 푼 것으로 자 동락에는 자 백성과 더불어 즐거운 여민락이라는 이상사회가 본인이 바랬다고. 그치? 그런데 현실에서는 뭐 되지 않았다고? 실현되지가 못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언적이라는 사람이 가졌던 이 이상은 결국에는 현실 주류에 밀려서 그치? 뭐 하지 못했다고.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야. 근데 이 모습이 작가 박일로는 누구랑 비슷했다고? 자기랑 비슷한 것처럼 느꼈다고. 결국에 본인도 이런 이상을 품었지만 내가 양반은 양반인데 이렇게 뭐야? 권력에 있는 거지 지쳐놓고 그런 집안의 양반이 아니다 보니까 벼슬 길도 가지 못했고 그래서 이상을 펼치지 못한 게 이게 지금 나랑 좀 비슷한 것 같네. 그러니까 약간 동질감을 느낀다 이거지. 그래서 아마도 자 박일로는 동락하고 좀 아름다운 풍경 물론 자연 풍경도 그치 나올 건데 그 과정에서 동락의 슬픔을 느꼈을 고인의 뭐 한다고 동질감을 느낀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도 이런 이상을 늘 품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상사회 실현을 위한 유학자로서 이 후세까지 뭐야? 우러러 받을 것을 뭐 다짐하는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흘러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유학자로서 이상사회를 꿈꾼 고인의 뜻과 어긋난 세속.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뭔 거야? 그래. 또 이상과 현실. 이번에는 이제 현실이 이제 속세로 나오겠지. 이상에서는 자연 속에서 있지만은 사실 이상과 현실이란 또 이제 대립구조 속에서. 또 이루지 못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러지. 자, 비판적 시선. 세속은, 자, 비판. 따라야 가치를 지켜낸 이언적, 그 고인의 태도를 높이 받들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쌤이 이걸 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밑에 이건 논리를 다 풀면은, 내가 항상 보기 문제 같은 경우에, 이 보기 내용이 없는데 선택지 나온다거나, 보기 내용을 반대로 설명한다거나, 보기의 내용을 그치 근거로 해서, 자,
3번 설정 봐봐. 잘못된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봐봐. 눈앞에 풍경에 취해 이리저리 거닐며 저녁 해가 질 때 돌아오는 모습은 결국 뭔고? 딱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논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눈앞 풍경에 취해서 그지 돌아다니다가 저녁이 됐으니까, 주변 풍경에 취해가지고 그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아름다운 풍경을 따라 거닐면 여밀하게 즐거움을 느꼈다? 풍경의 즐거움을 이럴지 모르겠지만, 여밀하게 거기서 뭐라고 했어?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을 누린다 그러고. 근데 분명히 거기 또 뭐라고? 여밀락을 이루지 못했다고 되어 있었단 말이야. 이 이상이 실현되지 못했다고. 이제 그런데 그런 이상의 즐거움을 느낀다라는 말 자체가 보기의 내용하고는 맞지 않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뭐 평가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장난 좀 많이 치긴 합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뭐 평가스럽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보기의 내용하고 뭐 해버린다고 모순된 진술을 놔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빨리 연습 좀 잘해두면은 빨리빨리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 봐봐. 서면의 책의 뜻을 도 공들인 결과로 배우고 가르쳐서 유교를 밝히는 모습은 후세까지 우러러 받들어야 할 모습을 그렇지 성의 책을 뚫어서 공들인 결과로 배우고 가르쳤다는 건 계속 후압에 양성하고 그 가르침을 이어갔다는 것 아니야? 우리가 받들어야 되는 모습이고. 그래서 시대 운수 불행에서 어진이를 멀리함에 따라 유배생활 7년 하게 되었던 고인이 선비들의 추앙을 얻게 추앙이란 말 떠받들다. 받들어 모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배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선비들의 추앙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은 뭐야? 유배 가서도 그지 유학자로서의 이상, 호불을 잃지 않았다. 이런 워딩이라고 논리적으로 판단이 돼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위엔 2번 마찬가지인 거야. 결국 또 무릉 나오는 순간 또 뭐야? 무릉, 도원 얘기하는 거거든. 그치? 이상세계. 그런 점에서 결국 이제 뭐야? 무릉. 공간의 아름다움, 예찬, 이거는 이제, 그치? 그래서, 그 신선도 이게 나오니까 신선도 이연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대상이 다 또 예찬이구나. 딱딱 떨어져야 된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풍경에 대한 감탄 예찬인데, 여밀락 얘기가 나왔으니까, 백성의 거죠.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느낀다고는 거리가 멀단 말이지. 딱 떨어져. 자, 그 다음에 25번에도, 25번의 정답이 2번인데, 요거는 내가 한번 구조라고 한번 보여줄게. 이거는 솔직히 이건 25번 문제는 좀 허접해. 자, 어쨌든 배회하고 생각하며 참된 흔적들을 막 다 찾으니 타경대 연못은 고금 없이 이런 거 안 읽어도 된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연못은 맞지만, 그치? 어때? 속세는 사람들이 다퉈. 이건 지금 어떤 상황이야? 그래, 자연과 그치? 이 속세가 그죠? 지금 뭐하다고? 대비대조가 되면서 그치? 아름다운 조화로운 자연과 다르게 다투고 그치? 시기 질투밖에 없는 속세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 말일 거고. 그 다음에 이리 맑은 연못에 같은 씻은 줄 그 누가 알겠는가? 같은 씻은 줄 이런 것들 몰라도 상관없는데 간혹 나와. 요게 이제 벼슬을 그만두다. 즉 어디를? 속세를 떠나다. 요런 뜻이에요. 어쨌든 몰라 상관없어. 왜냐면 우리 굵은글자는 서술만 읽어도 되거든. 그래서 사자 앞 높이 올라 도덕산을 바라보니까 빛을 머금은 구슬. 이연적의 덕은 어제인 듯 하다만 이제 죽고 없으니까 그를 기리는 장면이겠지. 공항 떠난 빈산에 두견만 나아져. 그거 봐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25번 문제 관련된 것 같은데. 공항 떠난 빈산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빈산은 도덕산을 가리키는 거고 도덕산 말하면 누굴 떠올렸는데? 이연적을 떠올렸단 말이야. 그럼 이제 공항 떠난, 이 떠난 대상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야? 이연적을 얘기하는 거지. 이제 화자가 기리는. 그런 점에서 이연적이 떠난 빈산에 두견, 우리도 고전시가 두견 알아야죠. 두견은 뭐? 한의 표상 아닙니까? 한스러운 울음을 우는 새, 두견새만 울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가 뭐 한 거야? 그리고 그가 떠나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25번은 이거는 절대 이렇게 문제 안 내. 봉황새가 뭐하고 있다고 2번 설치에 따르면 낮에 우짖는 봉황새 이미 떠났는데 그치? 그러니까 이건 너무 허접한 선택지 문제야. 그치? 어쨌든 누가 지금 이연적이 떠난 그치? 이 빈산을 바라보며 두견새의 또 이제 울음소리를 그치? 곁들여서 그를 그리워하고 있다. 그가 죽은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돼야겠죠. 이해되나?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떠나가는 두견새가 아니고 좀 울고 있지, 그죠? 그래서 지금 요 정도 설명할게요. 그래서 박일로 하면은 실생활 구체적 또는 유교적 이상을 품었으나 이런 것들이 실현되기가 어려운 현실을 그치? 인식하면서 현실의 회의를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 알겠지?
자, 그리고 뒤에 이화전 한번 설명하고 마칠게. 그래서, 자, 이화전이라는 고전소설 한 편 나오는데, 보기에 따르면 31번. 이화전은요, 요괴 모티프를 중심으로 현실과 초현실이, 자, 뭐도 연가. 자, 교섭하면서 서사가 진행되는 그런 지금 이제 스토리다라고 되어 있어. 그지? 잠깐만, 너무 되네.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 읽었을 때는 이 그 요괴가 바로 이제 그 여우를 얘기한다고 지금 보시면 좋겠는데, 이때 여우는요, 신성과 마성이 공존하는 존재로 등장하는데, 여우 퇴치담에서는 악마적 속성을 지닌 요괴로 고정화되어 있다고. 어쨌든 요괴가 나오고, 그다음에 현실 초현실, 자, 전기적인 요소가 나오고, 그런데 이 요괴, 이 여우가 악마적 속성을 지닌, 즉 마성을 지닌 것으로 그치 고정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존이 아니고. 즉 여우는 본체 숨기고 사람 속이고 그치 문제 만들고 위험성을 내포한 존재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밑에 3번 설치 보시면은 나무의 재변을 목격한 군사들이 나무를 베는 것에 대해 이화라는 인물과 다른 입장을 드러냈겠지. 뭐 냈대. 근데 여우가 신성과 마성이 공존하는 존재임을 이화가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그게 아니고 이 지금 누구 군사들조차도 그 여우가 신성과 마성이 공존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그 작품에서는 뭐야 두 개가 공존이 아니고 하나만으로 의미가 고정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아까 우리 금방 읽었던 그 동락당의 보기처럼 보기에서 던진 내용을 좀 여기서 뭐 해버렸다고 모순시켜버렸다고. 맞지? 분명히 고정이라고 하나로 고정된 공존하는 것을 그지 인물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말렸다. 다른 입장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 적어도 이 목격한 군사들은 공존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지. 근데 공존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 점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논리적으로 맞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돼? 그래서 연습 좀 하셔야 되고, 요거 되게 평가스럽다고 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화전 얘기 간단하게 좀 해줄게. 그래서 이화전이, 자, 우리가 이제 그 여우퇴치담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너희들 읽으면서 근데, 임진왜란이라는 걸 뭐 알만한 힌트는 지금 전혀 찾지 못했을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뭐 설명해주니까 지금 왜 그렇지라고 할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임진왜란 때 우리 그 조선의 파병 이제 되었던 명나라 장군이었던 우리 그 각종 인물의 이여백이라는 인물 등장했잖아요, 그렇지? 이여백이가 실제로 임진왜란 다시 참전했던 그런 인물이었더라고요. 명나라 장수로서. 그러니까 이 이여백이 등장해서 우리가 임진왜란 배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런 지금 우리가 뭐 패배한 전쟁들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은 크게 두 가지의 성격을 띠게 된다고. 첫 번째는 패배를 뭐한다? 서력하고자 하는 의도로 그치 창작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두 번째는 민중들의 어떤 고통들을 어떤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뭐 이산이라든지, 그지? 가족의 죽음,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로, 뭐 이런 것들을 해주기 위한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진짜 뭐 임진왜란 때 진짜 우리나라에 조선에 파병됐던 그 장군이 등장해서 임진왜란이 배경으로 지금 이제 나오고 있구나라고 할 뿐 전쟁과는 전혀 무관한 그냥 여우퇴치라는. 그렇지? 다만 이제 여기 왜 이제 여우퇴치는 중요하냐면은 이게 현실적 공간에서 자, 여우가 갑자기 막 변신해서 뭐가 되고 그지 나무에서 뛰고 있다가 갑자기 막 다른 걸로 튀어나오고 그런단 말이야, 그렇지? 현실적 공간에서 어떤 이야기가 일어난다고? 비현실적 사건이 그지 발생하고, 플러스 그런 비현실적 사건을 역사적 인물이 대입하여 역시 또 어떻게 풀어낸다고? 비현실적으로 해결을 해요. 왜냐면 너희들 읽었지만 이여백이가 지금 뭐로? 약간 그 영혼이 그치? 그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어디 한 고을에 머무르면서 그치? 막 배를 아프게 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여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품이 임진왜란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임진왜란 배경하고 있지만은 패배 서력이라든지 민족들의 어떤 서름을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점 중요하고
그리고 현실적 공간이지만 또 비현실적 사건이 발생하는 우리가 아까 보기 첫 번째 문장이 있었잖아요. 그치? 현실과 초현실이 교섭. 그치? 요것에 의의가 있고 역사적 인물을 개입해서 그 문제를 비현실적으로 해결해낸다는 점. 요게 좀 이제 의의가 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이게 전문을 따져보면은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수록 부분은 우리 이화가 이 이여백이었던 조언을 받들어가지고 조선에서 이 여우를 퇴치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자 만나가지고 여우를 퇴치하는데 그때 우리 누구를 그 수여우가 수여우만 잡고 암여우를 놓쳐. 그지? 그래서 자 이 압류가 어디로 나오가 이제 후략된 부분이거든. 자, 후략된 부분에 따르면은 이 압류가 명나라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얘가 명나라 그 왕비로 이제 둔갑을 해서 변신을 해가지고 이 이화를 그지 중국으로 잡아오게끔 막 이렇게 막 이끌어 황제를 막 꼬셔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자 중국으로 그지 공간의 이동이 또 드러난다는 점. 근데 어쨌든 이 압류가 변신해서 이화를 중국으로 이끄는데 이화가 그것을 또 역시 알고 보라매를 막 손에 숨겨가지고 두 눈을 파서 막 이겨내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쨌든 또 공간의 이동이 또 드러나는데 이때도 역시 또 이제 여우와 또 갈등을 빚는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 공간이 이동하지만 계속해서 뭘 하는 이야기, 여우 퇴치를 하는 이야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뒤에 극갈래 하나 나오는데 극갈래 같은 경우에는 소설처럼 읽으면 됩니다. 다만 훨씬 더 읽기가 쉽다고. 왜? 주체 판단이 수월하거든. 왜 그렇다고? 대화의 그지 발화 주체에 그 배우의 멘트들이 다 이렇게 땡땡해서 나온단 말이야. 나레이션 있고 그지 또는 뭐 동화책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다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훨씬 더 읽기는 판단이 그지 쉽단 말이지. 이런 멘트들 지연이 나오고 그지 용술이 나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그지 어떤 인물이 어떤 발화를 하고 어떤 관계를 이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혹시 비문학 안 푼 친구 있으면 내일까지는 그치? 내일 수업 전까지는 풀어서 오신 다음에 쌤의 점수 마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